6세대 풀체인지 차량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온라인으로 처음 공개가 됐었습니다. 1년여가 지난 후에 이제 국내 출시가 됐고요. C300 해당 차량 말고 C200 포매틱 아방가르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C350 이런 식으로 네이밍이 붙었었는데 C300 이런 식으로 네이밍 변화가 된 거고요. 외관뿐만 아니라 S클래스의 그런 첨단 기술들, 가장 큰 형이 좋은 기술들을 먼저 보여주고 그 이후에 그런 기술들이 이제 다른 밑에 E클래스나 C클래스 이런 차량들에 적용이 순차적으로 된 건데, 이제 뭐 차량 크기도 있기 때문에 그릴의 크기나 헤드램프 크기가 큰 느낌까지는 들지 않네요. 이쪽에서 이제 전방 차량을 인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위쪽에서 이 부분 쪽에서 이제 차선을 이제 인식을 하는 겁니다. 후드의 크기가 상당히 기네요. 스포츠 세단 느낌을 외관 디자인에서는 느끼게 되는데, 센서가 뭐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센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밑을 이렇게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스포츠 세단 같은 느낌을 받게 되기는 합니다. 공기역학 위해서 여기 실제 뚫려 있는 거 공기 저항 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밑부분은 이제 크롬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두고 있고요. 조금 낮은 감이 있어서 좀 긁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잘못하다가. 그리고 주유는 이쪽에서 눌러서 이렇게 여는 형식이고요. 이렇게 돌려서 주유를 해야 됩니다. 열어서. 그리고 2세대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됐고, 복합연비 11.8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환경부 인증 받은 게 이렇게. 가솔린 차량만 들어왔다는 거. 2.0L 4기통 가솔린 터보가 들어갔습니다. 뭐 스포츠에서는 조금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는데, 스포츠 플러스로 넣게 되면은 충분한 고속 성능 보여주고 있습니다. C300 차량만 스포츠 플러스가 들어가 있고요. C200에는 플러스 없습니다. 엔진에 가솔린 엔진 옆에 이제 통합 스타터 제너레이터가 들어갔는데, 이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얘기하는 건데 2세대고요. 20마력의 그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20마력이라서 별거 아닐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시동 걸 때 부드럽게 걸리는 그런 기능들, 회생 제동할 때 그런 상황에서도 도움을 주고, 일반 그 저속 주행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전기음이 들을 때가 많거든요. 밤에 특히 조용할 때 시승을 해보면 운행을 해보면 그런 게 있는데, 그럴 때 보면은 그때 개입을 해서, 그리고 저속에서 또 일반 차량보다 조금 더 잘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이제 개입을 해줘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확실한 그 일반 차량보다 조금 더 속도감이 나는 것 같은, 뭔가가 나를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요. 시동 걸 때 조용한 게, 막 일반적인 차는 그 스타터 제너레이터가 있잖아요. 작동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런 불필요한 소리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 시동 걸 때도 도와주기 때문에 힘이 좀 센 그런 수준의 모터라고 보셔야 되고요. 완전 변경 차량인데 신형 엔진이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M274 엔진이었고요. 2018년에 부분 변경이 있었는데 그때 264 엔진이 들어갔었고, 지금 이 해당 엔진은 M254 엔진입니다. 9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고, 복합연비는 11.8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C300 같은 경우는 258마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크는 40.8이고요. 또 이쪽에 C300 적시가 되어 있고, 트렁크 열면은 전동식입니다. 좀 낮은 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면은 여기 이제 뭘 둘 수 있는 공간들 제법 크게, 제법 넓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그물망 크게 이쪽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 여기에 뭐 걸 수 있는 거 고리 양쪽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부분에서 이제 뭐 짐 실을 때 여기에 걸려가지고 물건이 피해를 입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럴 일이 없습니다. 램프는 여기 위쪽에 이렇게 하나 들어오고요. 이게 전동식으로 열립니다. 이게 누르고 있으면은 한 번만 누르면 이 6대서 이렇게 접히고요.
다시 세워지는 건 되지는 않습니다. 누르고 있어도 반응이 없네요. 아, 누르고 있어야 되나요? 아, 당겨야 되네요. 당기고 있어야 되네요. 다시 볼까요? 뭐 한번 쭉 내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평평하지는 않습니다. 뭐 누울 건 아니라서 상관은 없겠네요. 한번 살짝 이렇게 당기니까 접힙니다. 이렇게 이 가운데 암레스트만 따로 여기 버튼 눌러서 이렇게 따로 접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것만 따로. 이게 닫을 때 근데 보면은 쾅 닫히는 게 있더라고요. 열 때는 이런 식으로. 트렁크 열림 버튼은 키로 이제 트렁크 열 때는 이거 뭐 한 번 누르면 열리지 않고요. 두 번 더블 클릭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리고, 닫을 때는 이걸로 되지는 않고요. 키로 직접 이렇게 닫아야 됩니다. 좀 거칠게 닫히는 면이 있죠. 박력 있긴 한데, 반자율 주행 관련된 것들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저기 무릎 에어백 들어갔다는 것 보여주고 있네요. 이쪽에 암레스트도 딱 플라스틱이 팔꿈치 닿지 않게 좋은 소재로 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천연가죽 소재로 잘 되어 있고, 도어락 버튼은 이렇게 이쪽에 마련되어 있고요. 손잡이 쪽에, 도어 손잡이 쪽에 램프가 이렇게 전등이 된 거 잘하고 있네요. 톰프시트 3단계. 네, 3단계 하면은 좀 이런 큰 소리가 나고요. 뭐 이거는 뭐 모든 차량들이 그렇고, 네, 열선 3단계 같이 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도가 적절히 합산이 되고요. 천연가죽으로 되어 있고, 이 무늬 많이 볼 수 있는데, 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 이쪽으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유려하게 이런 식으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 공간, 무릎 공간 이쪽에 이렇게 넓게 빠져 있어서 괜찮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크롬으로 이렇게 장식된 거, 이런 쇠 느낌이 많이 나면은 좀 고급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 느낌 벤츠에 좋습니다. 그리고 볼륨 조절은 여기서 이제 일시정지 시킬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볼륨 조절을 하는 건데, 헤드레스트가 최근에 니로 나온 거 보니까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해당 시트하고 니로 전기차. 여기에서 이렇게 눌러서 헤드레스트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앞뒤로. 그리고 여기 사이드 서포트가 상당히 두껍게, 상당히 크게 튀어나와 있는 거, 투톤으로 되고 천연가죽인데 뻣뻣한 뭐 그런 느낌의 그런 건데, 전혀 뻣뻣한 건 아니고 질 좋은 느낌. 투톤으로 되어 있고, 엉덩이 쪽 힙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되어 있네요. 열리게 됩니다. 어느 정도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괜찮은 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야간에는 이쪽에서 램프가 들어오게 되고,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 동일하게 들어옵니다. 이쪽에서 내비게이션이고요. 밑에 이쪽에 이제 지도 표시가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이런 표시를 통해서 위치를 이렇게 막 일로 가라 하는 그런, 누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안내해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첨단 기능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쪽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유턴을 한다고 했을 때는 또 이쪽에서 큰 크기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쪽에서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 상에서도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패들 시프트 마련되어 있고, 이쪽에서 이제 와이퍼 작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거 한번 누르면, 이거를 누르면 워셔액이 나오면서 와이퍼가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라이트 조절을 여기서 하는데, 여기 금속 소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고급스럽고요. 이렇게 할 때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제 시동을 킨 상태에서 보면은 램프가 지금 켜지는 형태가, 조작의 형태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고 오토면 뭐 상관없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내리려고 하면은 여기 소리가 나거든요. 저는 뭔 소린가 했더니 라이트를 끄세요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토로 만약에 변경을 하면은 이제 경고음이 사라지고요. 여기 파노라믹 선루프는 앞쪽만 열리고요. 이게 전 라인업에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열 탑승을 해보면 시트를 가장 낮춘 건 아닌데, 조금 더 올렸는데 뭐 발공각 딱 들어가고요. 이쪽 상당히 많이 파놔서 무릎이 넉넉합니다. 편하게 일반적으로 앉으면은 뭐 손가락 2개 정도 들어가고, 여기도 넓게, 이런 부분도 넓게 잘 빼둔 것 볼 수가 있네요. 편안하고요. 팔 이렇게 두고 있어도. 그리고 머리는 주먹 1개 정도 들어갈 정도 편하게 앉으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상당히 넓게 해둔 것, 잘 해둔 것 같습니다. 두꺼워 보이는데 여기 사이드 스포트가 상당히 두꺼워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얇게 한 이 정도? 이 정도로 얇게 잘 해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시트가 매우 유연해 보이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후륜구동 차량이기 때문에 여기 센터 터널 쪽에 거의 상당히 올라와 있는 형태로 우선은 되어 있고요. 송풍구 2개 마련이 되어 있고, 견고하게 끈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견고하게 잘 만들어진 것 양쪽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살짝 미끄러지지 않는 소재로 되어 있고요. 밑에 따로 이제 뭐 충전 포트는 없네요. 여기도 살짝 고무 소재로 되어 있는데 공간 좀 있고요.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당겨서 한번 누르면은 여기에 핸드폰 같은 거 꼽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은, 한 번 더 이렇게 하면은, 이런 기구 설계가 상당히 잘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 여기는 고무 소재로 딱 되어 있고요. 여기에 제가 이제 뭐 일반 생수병 딱 걸리죠. 안 빠지지 않게. 핸드폰 같은 거 여기 딱 2개 꼽을 수 있게 딱 되어 있거든요. 이쪽에 걸리게, 이쪽에 고무 소재로. 여기 또 고무 소재로 되어 있고요. 미끄러질 수가 없게 잘 해놨습니다. 부드러운 걸로 딱 이렇게 걸리게 해준 거 볼 수가 있고, 꼽으면은 떨어지지가 않죠. 이렇게. 그리고 아이소픽스 같은 경우에는 부분을 눌러서 누르면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걸면 되는데, 뺄 때 어떻게 빼냐면은 여기를 그냥 누르면 다시 튀어나옵니다. 고무 소재로 되어 있어서 위에 그냥 손을 넣기만 하면은 방금 해제가 되고요. 탑승을 해서 문을 닫으면 이런 게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반겨주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시동 버튼이 이쪽에 있고, 밑에는 오토 스타트 앤 스탑이 마련되어 있고요. 시동을 걸면은 마치 전기차 시동이 걸리듯이, 지금 못 잡았는데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웰컴 라이트가 작동을 하는데요. 다시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밤이 됐는데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앰비언트 라이트 아직 살펴보지 않았는데 이런 거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뒷좌석 이렇게 되면 좋은 게 감성적인 부분이죠. 감성적인 부분. 이 색깔이 제가 알기로 60 몇 가지, 60가지인가 색상이 변경이 되는데, 여기 좀 밑에 쪽에 있고요. 밖에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은
영화는 이렇게 보여주고요. 후면은 이렇게 여기 하단부 쪽에서 이렇게 주황빛으로 LED로 좀 큰 형태로 점등이 되고 있습니다. 새 깃털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디자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드 착용을 딱 하면은 한번 당겨줍니다. 주행 감성과 주행 품질 이런 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지금 시승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벤츠의 이 주행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이 차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차 타기가 싫은 거고요. 어떤 거에 하나 꽂히게 되면 그것을 계속 쓰려고 하는 그 사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AMG 라인 차량이기 때문에 핸들의 림이 상당히 두껍고요. 이런 딱딱한 고성능차 느낌의 핸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 엄청나게 두꺼운 그런 핸들 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뒷컷 형태로 되어 있고 잘려 있고요. 밑에가 스포티한 주행을 할 때 이게 막 핸들을 엄청나게 돌려대는데, 그때 AM 차량이 그런 식으로 운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여기 이쪽 하단부가 밑에 쪽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안펀칭 형태로 되었습니다. 땀을 흡수할 수 있게, 땀이 잘 나지 않을 수 있게 만들어진 형태로 되어 있고요. 방향시동 작동 소리고요. 날카로움이 전해지는 이 소리 제가 좋아하고요. 차량 자체의 무게감은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큰 차구나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은 들지는 않고요. 이렇게 가볍게 주행할 수가 있나? 이렇게 조용하나? 이렇게 편안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느낌을 주는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 상황에서 특히 그렇고요. 저는 뉴턴 상황이었는데요. 핸들을 조금만 돌려도 차선에 따라서 운행을 할 수가 있다 언급을 계속 했는데, 쉽게 이렇게 유턴하는 것, 후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 급선의 도로인데 자주 오는 곳인데요. 항상 비슷한 시승 코스에서 제가 시승을 합니다. 일부러 그래야 차를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계속 동일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살짝만 돌려도 선회 상황이나 이런 곡선 상황 잘 돌아 나갈 수 있는 거 느끼고 있습니다. 승차감이라는 게 예전 차들, 특히 제 차를 타보면은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라거나 이렇게 넘을 때, 지금 좀 높은 상황이었는데도 그냥 부드럽게 넘었는데, 그런 전자 제어식으로 노면 상황 읽으면서 이렇게 주행해주지 않는 차를 타보면은 그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막 누가 때리듯이 막 이렇게 몸이 다 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겪으면은 이렇게 지금 방금 전에도 과속 방지턱 넘을 때 그 노면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방지턱이었는데, 그럴 때에도 섬세하게 안 좋은 상황을 대응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승차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65의 속도로 맞춰두니까 RPM 수치 1400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모드는 저는 역시나 에코입니다. 차분하게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모드나 이런 것들은 거의 추월 과속할 때나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에코로 이렇게 편안하게 부드럽게 달릴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부드럽고 편안한 그런 주행을 해나가는 주행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코 모드로 산길 가는데도 지금 컴포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컴포트 모드에서 너무 사뿐하게 올라가네요. 기계장치만 거의 꽉 차있는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힘겹게 기계적인 느낌 많이 받게 되면서 해당 산을 항상 타는데 너무 사뿐하게 올라갑니다. 노면 상황을 전자적으로 다 인식을 하고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이게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기 내려갈 때도 내리막길인데 급격한 조금 내리막길이거든요. 너무 편안하고 긴장감이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전자적인 그런 기술이 많이 들어간 차량이 어떤 건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되고, 내리막 상황에서도 사뿐하게 부드럽게 긴장감 없이 기계적인 차량과는 다르게 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모드에서는 이제 좀 찰랑찰랑한 그런 명랑한 느낌으로 변화가 됩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고요. 플러스에서도 부족함은 고속주행감은 느낄 수는 있지만 극단적인 정도까지를 기대할 정도는 아닙니다. 빠르게 차선 변경 이렇게 해나가는 정교하게 벤츠 차량 특징 느낄 수가 있고요. 정밀한 그런 주행 감각이 벤츠 차량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차선 변경할 때, 추월 가속할 때, 이럴 때 스포츠 플러스 저 같은 사람 쓰고요. 보통은 잘 안 씁니다. 스포츠 플러스에서 고속주행 이런 느낌입니다. 전혀 부족함 없이 안정감 있게 막 위아래로 막 출렁거리거나 이런 거 없이 고속주행 해나가는 고속주행 실력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잘 달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정감이거든요. 차가 위아래로 막 흔들거리거나 이런 거 없고 안정감 있게 노면에서 이렇게 달려나가는 그런 게 고속주행 안정감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단수 올리라고 이렇게 뜨는데 제가 올리지 않고 그냥 가면은 속도를 또 높이면 속도를 더 높이면 단수 자동으로 지금 올렸죠? 한 단. 어떤 차들은 보면은 지프차나 이런 거 보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단수 올려주지 않거든요. 옆에 막 이런 아파트까지 막 나오고요. 지금 이게 AR 내비게이션인데 직진하라 이런 지금 표시 나타나는 거고 1, 2, 3차선으로 지금 가라는 거죠. 여기 북부간선도로로 이제 빠져라 실시간으로 보여줬었고요. 지금 우측으로 빠지는 길이 있었고 지금 이 3차선 이쪽으로 계속 운행을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화질 상당히 좋은 화질. 다이내믹 셀렉트 가보면은 인디비주얼 관련된 설명이고요. 주행 모드에서는 이렇게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스티어링, 스포츠랑 컴포트, ESP, 사운드까지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이쪽에서 이제 들려져 오는데 이래서 카오디오가 중요한 거구나. 콘서트장에는 이런 박진감이 너무 좋네요. 제가 모던 락을 듣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드럼 소리가 진짜 콘서트장에 있는 그런 느낌처럼 다가오네요. 소리가 실내를 꽉 채웁니다. 아주 좋은 오디오입니다. 헤드램프 성능이 말도 안 되는 성능을 보여주겠네요. 화면상이 조금 더 밝기는 합니다. 한 이 정도 같네요. 지금 날이 많이 어두워지지는 않아서 끄면은 뭐 이 정도, 원래 이 정도인데 화면이 더 어둡긴 하고요. 지금 바닥이 키면은 이 정도. 너무 밝으니까 끄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막 차를 받았는데 꽉 채워진 상태일 거고요. 489를 갈 수 있다고 나오네요. 날씨가 좀 더워서 켜고 있는데요. 풍량은 찌는 않게 하고 있고 도심 주행하고 있는데 5.3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행 모드 막 변경하면서 했는데 스포츠 모드로도 갔었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조금 달리고 했었는데요. 지금 풍량이 5단계 뭐 17.5도 이런 식으로 해둔 상태인데 연비가 5.5조를 전체 화면으로 키울 수도 있는데
센터 디스플레이하고는 따로 이어져 있는 형태 아니고 플래스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승용차, 뭐 SUV나 이런 차도 승용차 형태로 나타나고요. 이런 어떤 흐름이나 차량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표현이 됩니다. 단순히 그래픽만 딱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선의 상황이나 차선의 그런 굴곡이나 앞차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보이는데, 반자율 주행할 때 보면은 이제 녹색으로 이렇게 차량 뒷부분을 이렇게 계속 실시간 감시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좀 가까워지게 되면은 붉은색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뭐 오토바이나 뭐 이런 형태도 동일한 형태로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오토바이도 이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러니까 트럭은 이제 트럭처럼 보이는데 SUV나 이런 것들은 그냥 승용차 형태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실제 화면은 여기 이제 윈드실드로 보는 실제 전방이잖아요. 근데 계기판도 이렇게 운전하면서 항상 자주 보게 되는데, 그때는 보통은 여기 그냥 정정태로 그냥 몇 가지의 정보들을 표시해주는 게 계기판의 역할인데, 요즘에는 이제 다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제 지금 운전자 보조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면은 브레이크 등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여주고요. 보시면 밟을 때 불이 들어오고, 또 밟으면 불 들어오고, 브레이크 밟으면 불 들어오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아무튼 보여주고요. 그리고 여기 아웃사이드 미러에서 후측방 경보, 그것도 실시간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섬세한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중요한 게, 아까 말한 대로 계기판도 자주 보게 되는데, 그때도 이런 현재 그런 운전 상황, 앞차의 운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상당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런 첨단 기술이 들어갔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정차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껌뻑입니다. 차량 표시가 정차 상황에서는. 앞차 출발했고, 지금 정차 상황인데 여기서 셋을 누르면 셋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 앞에 차량 2대가 있는데 이게 2대 표시해주고 있고, 시승하는 그 차량이 C300 AMG 라인인데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하고,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보고, 인식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틀이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뒤에 이제 장애물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쪽이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노란색이 됐을 때는 아까 형태도 지금 달라졌잖아요. 지금 이제 센싱을 하고 있는 건데, 노란색은 조금 위험해진 상황이라는 거고, 더 위험해졌을 때는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경고음이 빨라지면서 여기 이제 또 붉은색으로 또 변했죠. 이쪽에. 이쪽도 지금 붉은색으로 변했고, 이게 형태가 막 지렁이처럼 막 달라집니다. 마치고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주차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쪽이 위험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잘 주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파킹을 해놔도 한 가만히 한 10분 미만 정도 있으면은 제 느낌은 한 7, 8분 정도 지나면은 갑자기 이렇게 전자식으로 이렇게 파킹 브레이크가 걸리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죠.